주간 있었던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슈체크.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각양각색한 이슈와 정보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전달하는 시간 이슈체크입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사회에 영향을 일으켰던 다양한 분야와 이슈들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전해드리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그루밍 성폭행 수법, 현대카드 성추행 관련 입장 표면, 화물 운송 차량 법 강화 및 창원터널 석권 조사, 의사와 시민 남성의 신생아 생명 살리기 소식입니다. 며칠 전 창원터널에서 화물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후 조사에 착수한 결과 화물 차량을 운전한 윤 씨는 화물 자격증이 없는 미소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메인 소식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전 아나운서 이혜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처음에는 잘 대해주면서 피해자를 길들인 뒤에 나중에 돌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수법이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수사를 하거나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어제 7일 20대인 A씨는 중학생 때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30대 남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춘기를 겪고 있을 당시 친절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던 그의 모습에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뒤부터 성적인 농담을 일삼거나 만나면 강제적 추행을 하는 등 남성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줬던 지난 과거의 모습들이 발목을 붙잡아 벗어날 수 없음과 동시에 외부에 알리면 알몸 사진과 성적 이야기를 한 녹취록을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에 당한 겁니다. 길들이기라는 뜻의 그루밍은 일정 기간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하며 길들인 뒤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행 상담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대략 40%의 그루밍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꼭 대면 접촉이 아니어도 랜덤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사례도 상당했습니다. 그루밍 피해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울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그루밍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샘과 현대카드 등에서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업들은 사내 성추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세상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성추문에 관용은 없다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다짐하고 있지만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한 여성이 온라인을 통해 회식 후 팀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현대카드 성폭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대카드 위촉 계약 사원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은 지난 4월 현대카드와 위촉 계약을 맺고 입사 한 달 뒤 같은 팀 상사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4월 입사 후 매번 회식 후 제 집으로 와서 한 잔 더 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워 집으로 잠시 들였는데 그대로 성폭행을 당했고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인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회사 측에 수십 번 항의했지만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가 다른 직장은 구할 수는 있냐며 비아냥거리고 사직서를 눈앞에서 찢었다는 충격적인 내용 또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 우울증 등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도 몇 번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조사 처리가 하는 기간만 무려 3개월이 걸렸고 결국 퇴사 처리도 승인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카드 측에서는 이를 서로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며 싸움으로 번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고 상사는 무혐의로 풀려났으며 오히려 피해 여성은 무고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진실의 공방은 혼돈과 논란 속에 번지고 있습니다. 여덟 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사고는 화물차가 기름통을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화물차의 화물 이탈 방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화물을 고정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된다고 합니다. 지난 2일 창원터널 앞에서 기름통 낙하로 차량 10대가 불타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5톤 화물 차량에는 약 200여 개의 기름통들이 아무런 고정장치 없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화물 차량 운수사업법에는 화물 이탈 방지 의무 규정은 없고 시행규칙에만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도 화물을 어떻게 고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하려 해도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찰이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에는 화물 이탈 방지 규정이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화물 고정 기준은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망자 운전자 윤 씨는 화물 운송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미소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윤 씨는 화물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화물 운송종자 자격증에 2011년부터 응시했지만 4차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필 능력이 떨어지는 응시자들을 위해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발급하는 체육교육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이 역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창원터널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나기 전부터 트럭 아래쪽에서 불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확인돼 브레이크 고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의사와 시민이 함께 물에 뛰어들어 생후 43일 된 여자아이를 구해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의문의 남성에게 납치를 당한 후 물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강물의 높이는 무려 6m.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이의 엄마는 막을 방법이 없었고 점점 물속으로 빠지는 딸을 지켜만 봐야 했기에 잠뜩 겁을 먹은 채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변에 있다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은 남성 2명이 아이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한 명은 외과 의사였고 다른 한 명은 강 주변을 산책하고 있던 시민이었습니다.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한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가 납치한 남성과 아이를 붙잡아 데리고 나왔습니다. 구조 당시 이 아이는 호흡하지 않는 상태여서 의사인 남성이 아기의 둥을 두드린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겨우 심장이 다시 뛰며 호흡을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남성은 아이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옷을 벗어준 뒤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남성을 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아이 엄마와 신생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폭행이나 살인, 납치에 관한 일탈적인 범죄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정부 측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흉흉한 범죄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각양각색한 이슈와 정보들을 중립적인 시간에서 분석하여 전달하는 시간, 이슈 체크입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주진희, 연출 기술의 김정재,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이혜린이었습니다.